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올 한 해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이곳 미국에서 저 멀리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을 겪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건 함께였기 때문일 겁니다. 2015 한인사회 10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내일업계는 뉴욕 타임스의 탐사 보도로 시작된 파문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휩쓴 후에야 기사에 대한 오류 시비가 불거졌고 결국 뉴욕타임즈 역시 나중에는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단속과 임금 채권 시행 등의 내일업계에 불어닥친 폭풍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도의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즈가 두 차례 탐사 보도를 통해 네일업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보도한 후 뉴욕 일원 네일업계는 물론 한인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뉴욕주는 내무국과 노동국, 보건국, 조세재정국, 종업원 상해보험위원회 등 업소 운영과 노동규정감독기관들로 이루어진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지금까지 총 2,600여 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네일협회를 중심으로 단속에 대비한 간담회와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하고 대책 마련을 했지만 주정부의 단속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2만 5천 달러부터 최고 12만 5천 달러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임권 채권 시행을 놓고 업계는 주정부와 법정 공방까지 벌였지만 이달 초 소송이 기각되면서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 오류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전직 뉴욕타임즈 기자는 기고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묘사로 일부의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했다고 비판하고 뉴욕포스트와 비영리 언론기관 리즌닷컴도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급기야 뉴욕타임즈도 기사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논란이 되는 기사를 심의하는 퍼블릭 에디터는 중국계 신문의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으며 일당 10달러의 직원 종업원들의 건강 문제 등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소수의 문제를 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네일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고 주정부의 단속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일협회는 내년 1월 대규모 시위를 통해 주정부의 무분별하고 차별적인 규정 적용에 항의할 계획입니다. 채널 K뉴스 전상입니다. 한지붕 두 회장,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는 6년 만에 두 회장이 출마하면서 경선이 예상됐었는데요. 공정한 경쟁은커녕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있은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민승기 후보가 1번, 김민선 후보가 2번을 배정받아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날 선관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김민선 후보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양측의 끊임없는 공방이 시작되었고 5월 1일 회장 취임식은 한인회관 안과 밖에서 각각 치러져 결국 2명의 뉴욕 한인회장이 탄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취임식 과정에서 자물쇠를 부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이 과정을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면서 한인사회의 큰 오점으로 기록됐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뉴욕 한인회는 한국 정부로부터 분규단체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으며 한인사회 역시 둘로 나뉘어져 우울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장 사태는 법적 공방 중이며 수차례 연기된 재판은 오늘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널 K뉴스 정세진입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한숨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은 발목이 묶여 꼼짝할 수 없고 내년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47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시행을 앞두고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정부에서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며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줘 2월 18일 접수 예정이던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와 5월 예정이던 부모 추방유예 접수가 무기한 연기를
연기됐습니다.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이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11월 9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텍사스 연방지법의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연내 실현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결국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는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행정부는 대법원이 내년 6월 이전에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의 결실은 있었습니다. 마침내 설날이 뉴욕시 공립학교 정식 휴교일로 지정됐는데요. 이곳에서도 우리 2세들이 한국의 문화와 뿌리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 전통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마침내 뉴욕시 공립학교의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6월 2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PS20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날을 뉴욕시 공립학교의 휴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날이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도 설날인 2월 8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시가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한 데에는 뉴욕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고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되자 압박을 느낀 드블라지오 시장이 먼저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겠다는 제안을 주의회 측에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설날 휴교일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와 한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설날 공립학교 공휴일 지정은 뉴욕시 1770개의 공립학교에 300만이 넘는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문화와 명절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산교육이 되고 정치와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 K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1월 21일 뉴저지 에즈워러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아발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천여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하면서 한인 입주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1일 오후 4시 30분경 뉴저지 에지워터의 아파트 단지 아발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면서 단지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시뻘건 화염은 지상에서 약 150m 상공까지 치솟아 강 건너 맨해튼에서도 목격되는 등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한인이 거주하던 유닛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아파트 측 인부들의 용접 중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한인 피해 가구는 23가구로 60여 명의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임시 여권 발급 등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도 한인 이재민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현재 한인을 비롯 천여 명의 이재민들은 아발론 측이 고용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킨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 K뉴스 정세진입니다. 재외선거 투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4월 총선 투표 참여는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 서류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 재외선거에 등록한 선거인들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는 한 재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추정 재외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인 경우 매 4만 명당 1개 투표소에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공관마다 한 곳의 투표소가 지정돼 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총선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관할 지역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주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은 약 1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한인 인구가 많은 퀸즈나 뉴저지, 필라델피아 중 두 곳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는 한 번 등록하면 재등록할 필요가 없는
없는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시 여권 사본 및 국적 확인 서류 사본 첨부 페이지 등도 포함돼 선거 참여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한인 정치인들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한인들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실시된 뉴저지 본선거 한인 밀집 지역에서 4명의 시의원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11월 뉴저지 본선거에서 한인들이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의 한인 시의원 후보가 맞붙은 잉그루드 클립스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공화당 박명근 후보가 득표율 1위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는 박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온 공화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돼 4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의원 4선에 도전한 이종철 팰리세이즈팍 부시장과 재선에 나선 데니스 심 리츠필드 시의원도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주당 시의원이 전무했던 공화당 텃밭 지역인 클로스터에서는 민주당의 죄니정 후보가 초선 도전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에서는 한인 최초 프리홀더가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수잔 신 앵글러 체리힐 시의원은 21%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를 여유 있게 이기고 프리홀더가 됐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 다음에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권총 강도에 의해 피살됐는데요. 대낮 번화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토요일 오후 4시경. 혼자서 가게를 보던 한인 이병은 씨 가게에 강도가 들어와 이 씨의 머리에 2발의 총격을 가하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4시 15분. 이미 이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저지시티의 번화가로 패스트레인의 종착역인 저널스퀘어가 바로 보이는 저지시티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들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며 저지시티에서 10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해온 피해자 이병은 씨가 최근 가게 운영이 힘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한인 사회가 모금에 나서기도 했지만 유가족이 한인 사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밝혀 모금은 중단됐습니다. 채널 K뉴스 정세진입니다. 이 밖에도 3월에는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당 건물 지하에서 가스가 폭발해 5층 높이의 주상 복합 건물 3개 동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4월에는 뉴저지 출신의 뉴욕 대학생 주원문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주 씨는 억류 6개월 만인 지난 10월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2015 올 한 해 발생한 한인사회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 한 해 한인사회 경제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은행들의 합병 소식 등 굵직한 경제 관련 이슈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BBCN이 윌셔은행을 합병 논의 대상으로 선택하면서 메가뱅크의 탄생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두 은행이 합병될 경우 자산 규모는 123억 달러가 넘게 돼 100억 달러 이상 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전국 은행가는 물론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합병 발표까지 이렇게 있게 돼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두 은행의 합병 발표 전 한미은행이 BBCN의 갑작스런 공개 합병 제안을 해 은행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BBCN과 윌셔는 겹치는 지점만 21개가 돼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내년 최종 인수합병 전까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LA시 의회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또 7월에는 LA 카운티도 최저임금의 15달러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통과된 임금 인상안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해 시작된 제로 금리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에 돈을 넣어둔 고객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달러 강세로 해외여행이나 해외 송금 시 손해가 줄게 됐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율이 높아 차나 집을 구매할 때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타인종들의 한인타운 유입이 늘면서 주 소비층으로 부상했으며 자바 시장은 봉제업체와 의류업체들이 텍사스주 엘파소 등의 진출을 모색해 한인 경제에 큰 파장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연말을 맞아 세계적인 미인 대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와 힘의 세력이 연계돼 있어 미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2015년 미스 유니버스 최종 후보에 오른 콜롬비아 대표와 필리핀 대표. 그런데 왕관을 쓴 콜롬비아 대표가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 갑자기 왕관의 주인이 바뀝니다. I have to apologize. Miss Universe 2015 is Philippines. 주최 측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진행자의 거듭된 사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I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하지만 황당해하던 콜롬비아 국민들 사이에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모론의 주인공은 최근까지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분을 갖고 있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에서 보듯 트럼프가 중남미 후보를 싫어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Fue un robo, totalmente. Nos robaron la corona. Para mí fue un robo. 트럼프는 콜롬비아 대표를 위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A terrible error, terrible for the young woman from Colombia, but you know things happen. It's live television. 트럼프는 이미 대회 지분을 다 팔았다며 음모론에 대해 펄쩍 뛰고 있지만 중남미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죗값은 두고두고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서 중국에서 열린 미스 월드 대회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113개 나라 참가자 가운데 명예의 왕관을 차지한 주인공은 스페인의 미레야 라라구나. Not only beauty, external beauty, and this is why I'm very happy that finally have chosen me for my inside, not for my external. 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후보는 참가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회였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미스 월드 캐나다로 뽑힌 아나스타샤 린이 중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홍콩 공항에 발이 묶인 겁니다. 중국 정부는 그녀가 파룬궁 탄압을 비롯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해 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Ask the Chinese government why is it afraid to let in a beauty queen. Ask them whether they would also bar Olympic athletes from participating in the Winter Olympic Games just because they have different views. 43년 만에 열린 미스 이라크 선발대회. 여성의 노출을 금기시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협박으로 일부 참가자가 중도 포기하는 진통 끝에 미스 이라크가 탄생했습니다. ومن هذا الصين يعني تطورات جديدة بالعراق كانتخابنا لملكة جمال العراق اليوم الحفل كان كبير جدا. 하지만 대회가 끝나자 IS 측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IS에 가담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델리만 양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미스 이라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녀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내년 대테러 대비 예산을 26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0% 이상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S 테러 단체 등 치안 악화 지역에 위치한 제외 공간의 안전 강화 예산을 70억 원에서 161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대형 사건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해 영사 보조 인력을 22명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바이어가 카드를 사용한 후 셀러에게 금액이 없는 카드를 보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수법입니다. 또는 셀러가 가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종족을 감추기도 합니다. 특히 기프트카드 판매가 급증하는 이달 들어 가짜 기프트카드가 대대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장외 경마 도박공사가 최근 벨몬트팍 경마장에 위치한 10만 스퀘어핏 부지에 미니 카지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곧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박공사는 지난 2013년 뉴욕주 의회로부터 미니 카지노 개발 계획을 승인받고 웨스트버리 지역에서 카지노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물러선 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성사도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연방정부는 물론 주 카운티, 시 등 모든 정부기관들이 문을 닫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우체국, 법원도 휴무합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한인은행들도 새해 첫날에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은 휴일 스케줄로 운영되고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과 미터 파킹 규정도 이날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용품 수거도 이날 하루 쉽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새해 첫날인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다소 쌀쌀하겠지만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간간히 흐린 지역도 있겠습니다. 월요일도 간간히 흐리면서 약간의 바람이 불겠고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든든한 한 해였습니다. 힘찬 새해, 새 출발을 기원합니다.